네,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영상 편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 프레임 레이트는 영상 편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촬영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한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프레임 레이트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FPS라고 되어 있는 이 프레임 레이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사진이 어떤 걸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사진을 찍게 되면은 사진이 이제 해상이 돼 가지고 화면에 보일 때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 하나하나의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상은 사진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영상은 사진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1초에 몇 장 보여줄 건가, 이게 프레임 레이트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이 1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프레임 레이트인 FPS는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서 1초에 몇 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가,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FPS는 1초에 몇 프레임이 들어가는가를 보게 되고, 이 프레임이 곧 사진이기 때문에 영상 1초에 몇 장의 사진이 재생되는가를 뜻하는 게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는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쓰는 프레임 레이트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24프레임이 있고 30프레임이 있고 60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드롭 프레임이라고 해서 23.98프레임, 그리고 29.97프레임, 그리고 59.94프레임, 이렇게 드롭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파이널 컷에서 프로젝트 만들 때 옆에 보시면은 레이트라고 되어 있고, 이제 60프레임까지 23.98프레임에서 60프레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레임을 설정을 해 놓고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촬영은 60프레임으로 하고 편집은 24프레임 또는 30프레임으로 편집을 합니다. 60프레임 이상 되는, 예를 들어서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도 편집할 때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으로 이제 편집할 수 있는데, 이 1초에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상은 부드러워집니다만은 그만큼 사진이 많이 들어가니까 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이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무난한 게 촬영은 60프레임으로 하고 편집은 24프레임 또는 30프레임으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슬로우를 걸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60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의 장점은 슬로우를 걸 수가 있는데, 60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 만약에 편집을 30프레임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50%까지 슬로우를 걸 수가 있고, 그리고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는데 24프레임으로 편집을 한다 이러면은 40% 속도까지 슬로우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우 모션을 이제 영상에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30프레임 이상 된, 그리고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야 30프레임으로 편집을 하든 24프레임으로 편집을 했을 때 끊기지 않는 슬로우 모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서 30프레임으로 편집을 하는데 50% 속도로 슬로우를 건다, 이렇게 되면은 영상이 뚝뚝 끊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슬로우 모션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소니의 알파 650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설정에 보시면은
60프레임으로 할 수도 있고 30프레임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HD 화질 같은 경우에는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 6500 같은 경우에는 4K 촬영이 가능한데 4K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굳이 뭐 미러리스 같은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다고 해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설정에서 카메라 항목으로 들어가시면은 비디오 녹화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HD 화질 30프레임, 60프레임, 4K는 3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60프레임 이상으로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 컷에서 저희가 편집을 할 때, 자, 지금 이 프로젝트는 인스펙트에 보시면은 1080p 화질에 23.98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24프레임이 되는 거죠. 24프레임으로 편집을 하고 있고, 영상 원본은 60프레임입니다. 근데 실제로 60프레임으로 맞춰놓고 촬영을 해도 기계에서 촬영은 59.94프레임으로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할 때 60프레임으로 맞춰도 되고, 아니면은 드롭 프레임인 59.94프레임으로 맞춰도 됩니다. 자, 지금 프로젝트는 24프레임으로 해놨으니까 1초에 사진이 24장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파이널 컷에서 키보드 방향 키를 움직이면은 한 프레임씩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1초에 24프레임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제 1초, 여기 보시면 시간 1초가 돼 있죠. 자, 24칸이 오니까 1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1초에 24장이 들어가 있다. 24프레임으로 편집을 하니까요. 만약에 60프레임으로 편집을 잡아 놓으면은 1초에 60장이 사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60번 이제 프레임을 옮겨야 될 거고, 30프레임으로 편집을 한다 라고 하면은 30개의 사진 들어가 있으니까 30번 키보드를 움직이면 1초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좀 정교한 편집을 할 때에는 이 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프레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집해야 되는 일이 늘어나게 되니까, 보통 이제 여행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브이로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60프레임으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에 회전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게임 영상처럼 굉장히 동적으로 많이 어떤 영상을 부드럽게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는 60프레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4프레임 그리고 30프레임을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하실 때 내가 이제 몇 프레임으로 편집할 건지를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